그래서 제 생각에 어느 학원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과연 학원의 명성을 위한 책 선택인지 아이를 위한 책 선택인지 헷갈리는 데도 있었고, 어디는 우리 아이보다는 더 읽기가 많이 된 애들이 다녀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제 아이가 100% 소화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책을 교재로 선정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히는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니까 보면 좀 이 책은 이렇고 이 책은 이렇고 아실 수도 있는데 다른 어머님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는 좀 해볼 만하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라는 책을 쓰셨고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12년 동안 서울대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남인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 과거에는 좀 언어감이 있다, 그러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요. 제가 98년도에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던 때보다 지금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언어 영역이 정말 안 어려웠대요. 서울대 들어온 친구인데. 너는 그 이유가 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읽던 책들보다 쉽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시문을 읽는 것 자체가 문제고, 문제 푸는 건 연습하면 사실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선 지시문을 내가 다 이해를 했느냐. 근데 자기는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언어 영역을 자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한 두세 명 만났는데 물어보면 다 제가 평소에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언어 영역을 잘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독서를 시키자. 이거는 전후가 바뀐 거예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 중에 하나가 언어 영역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제가 얘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으면요 100% 언어 영역 잘 볼 거예요 라고 말씀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책 좋아하는 애가 이 지시문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저는 모국어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험에서 좌절감을 상당히 많이 맛보았거든요. 그 좌절감을 최소한도로 줄여주자라는 것이 아이들 키우면서 큰 목표였어요. 유추를 해서라도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나는 이거를 문맥상에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능력을 조금 아이들한테 갖춰주고 싶었어요. 내 자식들한테.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를 가지고 뜻을 유추할 때 사실 또 우리말에서 한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한자. 네, 그래서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유치원 때부터도 한자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자는 언제 하면 되냐면 3학년 때 시작하면 돼요. 좀 느린 친구는 4학년 때 시작해도 돼요. 애가 나 어려운 건데 지금 한글 배우기도 힘든데 튕겨내거나 싫어하게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글이 있은 다음에 한자 교육이 필요하지, 모국어를 읽고 쓰는 게 원활하지 않는데 한자를 5세부터 6세부터 들어간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일찍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자를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써보는 건 획순이나 그런 거요. 그걸 하긴 하죠. 획순보다 중요한 거는 감각이에요. 예를 들어 풀초자가 있어요. 초가 삼간할 때 이 초가가 무엇인가, 화초할 때 초가 그 초자구나, 이런 걸 아는 감각이에요. 해양이라고 할 때 이게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고 바다 해자구나 라는 걸 아는 감각. 그러면 해구, 해저, 해수면, 또 애들이 이 해라는 것이 바다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는 감각, 이거가 필요하거든요. 너 해수면 써봐, 숫자 쓰고 면자 쓰고 해, 자, 물수변해, 이거 해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하면 좋긴 한데 애한테 필요한 건 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말을 갖고 놀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언어 형성 원리가 자잖아요. 해구, 해저 이렇게 붙어서 언어 형성하는 이런 단어가 모여서 이런 뜻이 됐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해라는 발음을 가진 이 말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한자 글자 자체보다는 네.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네.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요즘은 초등을 대상으로 한 독서 논술 학원들도 참 많은데요. 이런 많죠. 학원들은 언제 시작해서 좀 언제 끊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둘째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둘째는 4학년부터 보냈어요. 음. 3학년까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4학년 정도 돼서 규칙적으로 책을 읽히고 싶은데 나 혼자 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좀 읽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둘째도 국어 토론 학원을 보내는데 책을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 학원에서 읽는 책들을 하고 저 학원에서 읽는 책들하고 한 5군데 비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느 학원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과연 학원의 명성을 위한 책 선택인지 아이를 위한 책 선택인지 헷갈리는 데도 있었고 어디는 우리 아이보다는 더 읽기가 많이 된 애들이 다녀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제 아이가 100% 소화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책을 교재로 선정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히는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럼 책의 종류나 내용, 수준을 좀 파악하는 데 주력하신 책의 거네요? 수준. 책의 수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니까 보면 좀 이 책은 이렇고 이 책은 이렇고 아실 수도 있는데 다른 어머님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는 좀 해볼 만하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그 책을 검색을 하셔서 인터넷 서점에 가면 네. 밑에 하위 분류 체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아동으로 되어 있는지 아동 3, 4학년 이렇게 교과서 수록도서 이렇게 상세 분류 체계가 서너 개씩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3, 4학년인데 3, 4학년 용어를 쓰고 있네.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고요. 5, 6학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5, 6학년이 아니더라도 5, 6학년 거를 그 어떤 교재를 쓴다라는 것을 보시고 검색을 해보셔서 성인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일반 성인용들. 네.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그렇게 아니고 그냥 일반 도서로 나오는 경우를 그런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조금 지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피하면 좋은 독서 논술 학원은 어떤 게 있나요? 애의 반응이 중요해요. 애가 갔는데 한 석 달까지는 그래도 시범 기간 같아요. 근데 네. 석 달이 지나서도 학원 가는 게 싫다. 보강을 잡아야 될 정도로 애가 책을 안 읽는다. 학원을 보낸다는 거의 목표 첫 번째는 책을 규칙적으로 읽힌다예요. 그쵸, 네. 그런데 애가 소화를 못해. 아니면 안 읽으려고 해. 그러면 저는 그 학원은 우리 아이의 지금 수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끊어야죠. 너무 쉬운 책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나는 잘 배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한테는 조금은 좀 쉬운 것 같다.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건데 예. 아이가 쉽다라고 하면 안 다닌다고는 안 할 거거든요. 그쵸, 근데 네. 걔 중에는 이런 유니콘 같은 아이는 있을 수 있죠. 엄마 거기 있는 책 너무 시시해. 나 좀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싶어. 이런 아이가 제 현실엔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럼 엄마가 바로 알아듣겠죠. 그리고 저는 쉬운 책을 읽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거하고 10가지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거하고 어느 쪽 선택하실 거예요?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으면 뭔가 넓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한 권의 책을 내가 10번 읽어서 완전히 씹어먹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쉬운 책을 읽으면 이 아이가 시시하다고 느끼면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쉬운 책을 읽었는데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감. 선생님이 읽으라고 준 책인데 나한테는 완전 쉬웠어. 나는 잘 읽는 애야. 자신감. 또 하나는 이거에 있는 것을 100% 내가 다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거. 거기 있는 걸 탈탈 털어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애들 수준이 우리 아이가 80이다. 그러면은 조금만 올려서 줘요. 엄마 욕심으로는요. 어렵고 좋은 책 얼마나 많은데요. 갖다 주고 싶죠. 근데 조금만 더 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털어먹는 게 중요해요. 조금만 읽고 이 책 읽었다라고 그냥 퉁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을 내가
흠씬 다 취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독후 활동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책이 묶을 수도 있고 쉬운 책 갖고 더 확장해서 다른 거 읽을 수도 있고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집에서 내가 여러 번 읽어봐서 쉽다고 느낄 경우 거기에 가서 또 새로운 아이들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 같이 토론하고 또 거기에서 글을 써보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더 그 책을 더 잘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이 책에서 하신 말씀 중에 쓰기가 읽기보다 훨씬 더 빨리 향상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쓰기도 읽기만큼이나 늘기 어렵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아, 훈련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맥락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쓰기로 아이의 학원 결과물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만큼 써왔으니까 나는 학원비 낸 거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만족한다. 근데 아이한테는 읽기가 먼저예요? 쓰기가 먼저예요? 읽기가 먼저. 읽기가 먼저죠. 근데 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읽기를 생각 안 하고 쓰기 아웃풋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쓰기는 그냥 금방 쑥 되고 읽기는 뭐 금방 쑥 안 된다. 사실 둘 다 금방 쑥 안 돼요. 그런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오래 걸리냐, 그리고 뭐가 더 선행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 읽기죠.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쓰기를 한다는 거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는 두 가지예요. 생각할 거리, 아는 거리. 아는 거하고 생각한 게 있어야 쓰기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은 뭘로 생깁니까? 책 없이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책이 있으면 더 잘 생기죠. 아는 건 뭘로 생깁니까? 책 안 읽어도 조금 경험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책 읽으면 아는 게 더 많이 생기죠. 인풋이 왕창 들어가야 아웃풋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읽기가 먼저다. 쓰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쓰기 중요해요. 쓰다 보면 읽기가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야 된다면 읽기고, 여력 있고 할 생각 있으면 쓰기 너무 좋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쓰기가 의무가 돼서 읽기의 즐거움을 빼앗지 마시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쓰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쓰기가 부족하네 해서 쓰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쓰기가 부족하다는 거는 읽기가 아직 얘가 쓸거리를 많이 마련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해서 읽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들도 일기를 보면 뭐 했다, 그거 하고 뭐 했다, 그거 하고 뭐 했다, 이렇게 나열식이거든요. 맞아요. 얘한테는 주제가 없는 거예요, 주제가. 음. 그런데 이 아이가 뭐 하나에 꽂혀갖고, 예를 들어 오늘의 일기의 주제는 오늘 네가 만들었던 마인크래프트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점이 좋은지 자랑을 한번 써봐 라고 하면 훨씬 잘 쓰거든요. 네. 생각할 거리, 쓸 거리가 있으면 잘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독서가 조금 바탕이 돼야지 전혀 안 해보고 쓸 수 없죠. 얘도 마인크래프트를 해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면담할 때, 야, 누구야, 너 너무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대부분 안 믿어요. 제가요? 잘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반절은 많이 써봐서 잘 쓴 애들. 반절은 별로 안 써봤는데, 대학 가서 처음 써봤는데 잘 쓴 애들이에요. 자기는 쓰는 거 별로 안 해봤는데, 선생님이 잘 쓴다고 해서 의외다 라고 하는 애들을 종종 만나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많이 읽었어요. 머릿속에 든 게 굉장히 많아요. 연습했으면 훨씬 더 잘 쓸 애들이에요. 그런데 연습 없이도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게 굉장히 많아서. 내 아이의 글을 봤는데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그럴 때 이 아이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안 돼서 쓸거리가 없어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은 다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게 좀 잘 옮겨지지가 않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 시켜보면 알아요. 아, 제가 네. 서울대에서 아이들 첨삭을 할 때 네. 그거 많이 쓰거든요. 네 글에서 네가 가장 자신 있는 문장 하나만 밑줄을 그어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쉬웠어. 이해가 잘 안 갔어. 너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걸 지금 나한테 조금 설명해 주겠니? 그럼 설명을 해요. 그러면 바로 그거야. 그거를 네가 여기다 썼으면 돼. 그럼 본인이 알아요. 아, 그거구나. 내가 말을 문자로 옮기다 보니까 말이 꼬였구나.
설명해야 될 부분 설명 못하고 설명 안 해도 될 부분을 내가 늘어놨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정말 안 되면 녹음했다 들려주면 돼요. 네가 말한 거 그거 한번 써보자 네가. 그렇게 되면 정리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네. 하물며 서울대생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글쓰기 할 때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내가 이걸 글로 써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지점에서 많이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어제 저희 아이랑 글쓰기를 하다가 이게 탄생 설화에 관한 글을 쓰는 거예요. 나의 탄생 설화. 그래서 우리는 태명을 가지고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의 태명은 이거고 이런 뜻이야를 첫 번째 문단으로 썼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내 태명이 이런 뜻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두 번째 문단에 써봐. 그렇지. 너무 재밌는 글이 될 것 네. 같아. 원래는 이건데 나는 이건 줄 알았다. 근데 아이는 그런 건 쓰면 안 되는 줄 알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이겁니다. 맞는 거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재밌는 거 혹은 자기가 착각하거나 잘못 알았던 거는 쓰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글이라는 걸 조금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아이는 그렇지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집 아들은요 네. 별 얘기를 다 써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뭐 콧구멍 팠다. 뭐 아. 아빠는 한 번에 방구를 뭐 연달아 10번을 낄 줄 안다가 별 얘기를 다 써요. 근데 내가 나는 도저히 창피해서 상담을 하러 갈 수가 없다. 우리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더러운지 막 발가락 냄새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쓰거든요. 그게 막 지가 좋다고 막 쓰는 거예요. 글을 신성하게 아는 아이를 키우는 아나운서님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신성해서 쓸 말이 없대요, 자기는.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자기의 뭐 코 파고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자기는 쓸 말이 없어. 항상 백지예요. 너무 신성해.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거 목욕하고 선후 관계가 하나씩- 쓰기 싫어서 신성함을 부여한 거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쓰지 말아야 될 걸 알려줘야 되고 그건 쓰지 마. 엄마 진짜 그런 망신은 좀 시키지 마라. 막 네 엄마 어떡하라고 막 그래. 실명 쓰지 마.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교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재미를 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허용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안 된다고 걷어내는 내 입장보다 오히려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근데 글쓰기를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거 보니까 참 스윗하시네요. 왜냐면 쓸 말이 없다고 하니까 백지로 내 가져갈까 봐 같이 도와주죠.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